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2회 기출문제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즉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죠. 원래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법무사 등기 대행 비용을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것은 도장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안전한 것은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니까 보다 안전하고요.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요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걸 강의한 강사는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강의 안 했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기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모든 서식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이 문제는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4번 시험 봐가지고요.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100점은 못 받게 하려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손해보정설정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장기간, 보장금액 다 설명을 해야 되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죠. 보험금이 개인의 경우 2억 탈 수 있잖아요. 2억 탈 수 있다는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를 39만 6천원 납부했다 1년에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비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즉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3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의 경우 장소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했을 때 이게 그 손해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입니다. 2억. 요게 2023년 올해 1월 1일부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당시에는 1억이었죠. 이 보정설정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 분사무소마다 2억이고요. 특수법인의 경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자, 그래서 우리 그 보정술정 금액은 암기 프린터 54번 한번 볼까요? 54번. 54번이 아니고 52번이네요. 52번에 그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정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의 최저 보장금액은 개업공개사의 최저 보장금액과 같다 했는데 조금 말이 매끄럽진 않지만 즉 개인 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같다가 아니다 다르다 했으니까 맞죠? 다릅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법인은 4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보정설정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이 아니고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를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네요.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겼습니다. 자,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 틀린 것, 옳은 것 이런 거 풀 때는 미리 틀린 것은 이렇게 X 해놓고 풀어도 되겠죠. 기억은 관할구역 밖으로 갔든 안으로 갔든 전부 다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니은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디귿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만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 주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그게 어딨냐면은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면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3번.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